자, 저희가 눈의 굴절 이상과 관련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었어요. 앞서서는 이제 비정시에 있어서 근시와 원시가 왜 발생을 하고 어떤 형태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교정을 할 때 어떤 원리로 교정을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차시부터는 이제 비정시 중에서 난시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눈에 있어서의 굴절력 값이 좀 각각 방향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이제 다른 용어들도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난시의 정의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난시의 어떤 발생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또 불려지기 때문에 종류를 좀 나눠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 교정하는 원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시 지금 보시고 계신 이 그림이 바로 난시에 안이 보게 되는 실제 이제 시야의 어떤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막 겹쳐져 보이는 그런 형태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거리에서 사물이 선명하지 않고 막 겹쳐져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져 보이면은 좀 잘 보기 위해서 눈에 힘을 주게 되고 또 조절이 개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시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에 피로감이 많기도 하고 특히 이 난시의 그 양이 또 어떤 전신 어떤 피곤하다 이러면 조금 더 늘어가지고 좀 더 이 상이 더 퍼져 보이고 겹쳐져 보이고 이제 이런 이제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현상을 느끼게 되는 눈이 바로 난시안인데요. 이제 난시를 이제 어떻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시 같은 경우에는 안강압계의 굴절면이라고 하면은 렌즈에 해당되는 각막이랑 수정체인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난시를 발생시키는 원인의 대부분은 각막의 형태에 의해서 대부분 발생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이제 발생되는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각막의 형태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게 하나의 구면이 아닌 거죠. 하나의 곡률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방향에 따라서 곡률값이 다르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굴절력이 다르게 이제 적용이 돼서 작용을 해서 맺어지는 상점의 위치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면이 구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계의 한 점에서 나온 강선이 한 점으로 결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서 빛이 이제 입사를 해서 굴절면에서 이제 굴절이 될 텐데 굴절된 그 굴절 값에 따라서 결상되는 상점의 위치가 사실 점으로 형성이 되지도 않고 선의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비교적 굴절력 값이 커서 많이 꺾이는 경우에는 앞쪽에 이렇게 결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굴절력 값이 적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뒤쪽에 이렇게 분리가 돼서 결상이 되다 보니까 상이 이렇게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 한 점으로 결상되지 않는다. 어떻게 결상이 되느냐? 앞쪽에 있는 선의 형태로. 점 아니고 초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선이다 해서 전초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초점 아니고 초선이다 해서 후초선. 그리고 그 중간에 딱 그 중간 중심 지점에 채소착란원이라는 것으로 난시는 이제 이렇게 망막에 결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눈이 난시고 이렇게 점으로 결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원점 자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요. 이 난시를 저희가 구분을 할 때 지금 저희가 앞으로 시력 교정을 이제 해줄 수 있는 난시안은 정난시 같은 경우에는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로 교정이 가능해요. 근데 난시를 구분할 때도 크게 정난시가 있고 부정난시가 있어요. 정난시라고 하면은 이 경선마다의 굴절력 값이 다르긴 하나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로 교정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의 난시를 정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정하는 원리에 이제 있어서는 이제 정난시에 입각해서 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거 말고 부정난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난시이긴 한데 어떤 규칙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막에 상처를 입었어요. 각막에 있어서 이제 상처를 입었는데 재생이 안 되는 부분에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게 그대로
이제 반은으로 남는 거죠. 상처가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면 빛이 들어왔었을 때 난반사가 일어나니까 상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텐데, 요거는 안경 렌즈나 컨택트 렌즈로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단 아주 약한 정도의 부정 난시다, 약간의 상처가 있다, 뭐 약간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드 컨택트 렌즈를 이용해서 각막면을 갖다가 이렇게 매끈하게 조금 이제 만들어 가지고 교정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룰 난시는 이제 정난시를 중심으로 해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난시라 함은 굴절력 값이 각 경선마다 다르긴 하나 규칙성이 있는 그러한 난시안을 정난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시를 발생시키는 원인은요, 이제 난시 값이 있는데 이 전체 난시는 크게 각막 형태에 의해서 발생되는 각막 난시가 있고, 그 외에 내부 난시, 안쪽에서 난시를 발생시키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 이 내부 난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수정체의 형태에 의해서 발생되는 난시가 내부 난시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 수정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난시도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대부분 각막의 형태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각막에 의한 난시를 가지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시가 어떤 눈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더 이 난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와 함께 다시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광학면이 구면의 형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선마다의 굴절력 값이 다 다른데 규칙성 있게 이렇게 변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굴절력 값이 가장 큰 값을 강주경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주경선. 그래서 강주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 경선들 중에서 가장 굴절력이 크기 때문에 이 강주경선에 의해서 굴절된 상은 가장 망막에 있어서 앞쪽에 결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결상된 형태가 이 안쪽에 맺어지는 요걸 갖다가 초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적 앞에 결상이 된 요걸 갖다가 그죠? 초선,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뒤쪽에 결상된 이 초선을 갖다가 후초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사이에 중간에 채소 상란원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토릭면의 통과한 강선 속에서 두 초선 사이에 놓인 거의 원형을 이루는 가장 작은 횡단면, 요걸 갖다가 채소 창란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난시는 전초선과 후초선과 채소 창란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이 2-는 어디에서에 의해서, 어느 경선에 의해서 결상이 됐느냐 하면은 이 광학면에 있어서 굴절력이 가장 큰 경선값인데, 지금 A, B에 의해서 결상된 초선이 바로 이 2-예요. 실제 빛이 들어가서 굴절을 해서 이 초선, 여기서는 초선을 결상을 하게 될 때 그 형태는 요것과 수직인 요 방향으로 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AB에 의해서 결상된 초선이 바로 이 2-이고, AB가 이 광학면에 있어서 가장 굴절력이 큰 강주경선이었기 때문에 이 망막에서 이 안구 내에서 결상이 될 때 가장 망막을 기준으로 앞쪽에 이렇게 결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CD는요, 이 굴절면에 있어서 굴절력 값이 가장 작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CD가 가장 굴절력이 작은 약주경선인 거예요. 약주경선. 그래서 이쪽 CD에 의해서 결상된 그 초선은 가장 뒤에 이렇게 F랑 F- 요 위치에 이제 결상이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름을 불러주실 때 굴절면에 있어서 굴절력 값이 가장 큰 경선 하면은 요 강주경선.
그리고 가장 작은 경선하면 약주경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주경선에 의해서 결상되는 그 초선은 가장 앞쪽에 전초선으로 결상이 된다. 그리고 약주경선에 의해서 결상되는 상점은 가장 뒤쪽에 이렇게 결상이 되면서 후초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전초선과 후초선 사이에 채소 착란원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망막상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난시안을 한번 이름을 붙여볼 거예요. 난시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이제 요런 강주경선, 약주경선, 뭐 전초선, 후초선 요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강주경선이라고 하면은 이 눈에 있어서 굴절력이 최대인 경선을 강주경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약주경선은 이 눈에 있어서 굴절력이 가장 작은 경선을 약주경선이라고 한다 라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시안인 경우, 정난시인 경우, 정난시 굴절력 값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정난시인 경우에는 이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은 반드시 수직을 이룹니다. 수직을 이루면서 이렇게 굴절력 값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눈이고요. 그리고 강주경선에 의해서 비교적 앞쪽에 결상되는 초선을 전초선, 그리고 뒤쪽에, 가장 뒤쪽에 결상되는 초선을 후초선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채소 착란원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초선과 후초선 사이의 이 간격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난시량이에요. 난시가 많게 되면 이게 더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채소 착란원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겹쳐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좀 좁다 그러면 난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난시의 정도가 좀 적기 때문에 겹쳐져 보이지만 이렇게 가까이 이런 식으로 겹쳐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간격을 스텀의 간격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텀의 간격이 실제 이 사람 난시양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난시를 명명을 할 때 이제 강주경선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 가지고 직난시다, 도난시다, 사난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명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요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금 이제 이 사람의 그 굴절면에 있어서 요 수직 방향 같은 경우에 굴절력 값이 62디옵터라고 합니다. 62디옵터. 자, 62디옵터라고 하면은 실제 정시안의 굴절력 값보다 좀 크다, 그죠? 굴절력 값이 커요. 자, 그리고 이쪽 방향은 이제 이 사람 눈에 있어서 굴절력이 가장 작은 약주경선에는 굴절력 값이 59디옵터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수직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를 할 때 62에서 59, 59에서 다시 62, 62에서 또 59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굴절력 값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빛이 들어왔었을 때 이 굴절면에 있는 굴절력 값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다르게 이렇게 결상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강주경선이라고 하면 이 사람 눈에 있어서 가장 굴절력이 강한 경선값이 강주경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눈은요, 두 쪽 중에서 이쪽 수직 방향이 이제 강주경선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런 눈 같은 경우에는 직난시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난시안. 자, 반대로 이쪽 방향이 또 굴절력 값이 가장 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수평 방향이 62디옵터고 뭐 수직 방향은 뭐 57디옵터다.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굴절력 값이 강한 경선이 이쪽 방향이고 가장 굴절력 값이 작은 방향은 이쪽 방향인 거죠. 약주경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주경선 방향이 이쪽 수평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눈은 도난시다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직난시, 도난시인데 이도저도 아니다. 사선 방향에 강주경선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사난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강주경선 방향에 따라서 직난시, 도난시, 산난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딱 90, 딱 180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래서 강주경선 방향이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5도까지.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5도라고 하면은 75도에서 105도 사이에 이 강주경선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직난시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180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5도까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하면 165도가 맞고요. 그리고 플러스 하면 195도가 맞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195도의 의미는 지금 180, 이 수평 방향으로 위쪽 방향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195도라고 사실은 하지 않고 15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도. 그래서 여기까지의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강주경선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도난시라고 명명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직난시와 도난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치에 이 강주경선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산난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주경선 방향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서 직난시, 도난시, 산난시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명명하기 위해서 또 살펴봐야 할 내용이 결상되는 상점의 위치에 따라서 또 이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름을 이제 분류를 해서 명명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가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먼저 저희가 강주경선 방향에 따라서 직난시, 도난시, 산난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난시로 이제 나타나는데, 실제 이 난시를 가진 사람에 있어서 가지고는 이 도난시의 형태가 가장 안정피로가 심해요.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요. 그리고 원시성의 이제 난시, 난시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62디옵터는 굴절력 값이 큰 근시성의 난시의 형태고 57디옵터 이런 굴절력 값이 정식 59보다 좀 적잖아요. 그럼 원시성의 난시거든요. 이렇게 봤었을 때 원시성 난시암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제 눈의 어떤 피로감이 이제 더 큽니다. 요런 이제 뭐 두통이나 안통이나 좀 심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충혈, 이제 메스가운 두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시성 난시, 도난시가 안정피로가 가장 심한 그러한 눈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난시를 교정을 할 때 이용되는 렌즈도 조금 이제 다른 형태의 렌즈가 이용이 되겠죠. 앞서서 저희가 근시나 원시 같은 경우에는 망막의 결상이 될 때 망막상 자체가 망막의 결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앞쪽에 상점이 결상이 되면서 망막에 이렇게 흐림상이 생긴 경우, 그리고 원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쭉 밀려나서 상점이 망막 뒤에 결상이 되고 망막에 이렇게 흐림상이 결상되는 그러한 경우였었잖아요. 어쨌든 상점으로 결상이 됐기 때문에 이 점만 이렇게 위치만 이동을 하면 밀거나 혹은 당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교정이 됐었어요. 정시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굴절력 값이 단순하게 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렌즈, 또 당기기 위해서는 플러스 렌즈의 굴절력 값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교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 있어서 굴절력이 다 동일한 그런 이제 구면 렌즈로 교정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방향에 있어서 그냥 한 점으로 당기거나 밀면 되니까 곡률 반경이 하나로 이루어진 이런 구면 렌즈로 교정이 됐던 반면에 이 난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봤겠지만 이 사람의 눈 자체가 하나의 곡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굴절면 자체가 이제 굴절력 값이 방향별로 다 달랐잖아요. 그러면 정시로 교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굴절력 값도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굴절력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용되는 렌즈가 이제 원주 렌즈, 그리고 토릭 렌즈. 실제 토릭 렌즈 안에 원주 렌즈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토릭 렌즈라고 하면은 경선의 방향에 따라서 굴절력이 좀 다르게 분포하는 그런 렌즈를 토릭 렌즈라고 하는데,
이 원주 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은 굴절력 값이 없겠죠. 곡률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쪽은 곡률 값이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에만 굴절력 값이 있는 그러한 렌즈를 원주 렌즈라고 해요. 근데 실제 토링 렌즈가 각 경선마다의 굴절력 값이 다른 렌즈가 토링 렌즈이기 때문에 원주 렌즈 역시 한쪽 방향에는 굴절력이 제로, 다른 쪽 방향은 굴절력이 있는 거. 어쨌든 경선마다 굴절력이 다르기 때문에 토링 렌즈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된 렌즈인데요. 이 두 가지의 렌즈를 이용을 해서 난시가 이제 교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정이 되는지, 그리고 원주 렌즈와 토링 렌즈의 형태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시안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토링 렌즈 같은 경우에 그 표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 표기법이 있고요. CC 표기법이 무슨 표기법이냐면은 앞서 보셨었던 그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한쪽에는 굴절력 값이 제로고 반대쪽에 한쪽만 굴절력 값이 존재한 그런 렌즈를 갖다가 원주 렌즈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 표기를 하게 되면 실린더 렌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C라고 했었을 때는 원주 렌즈 두 개, 즉 실린더 렌즈 두 개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그 렌즈 표기법을 이제 CC 표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도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S-C 표기법.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방전을 낼 때 이 표기법을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표기법입니다. SC 표기법은 S가 스페리컬, 구면 렌즈예요. 구면 렌즈랑 그 다음에 원주 렌즈, 실린더 렌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갖다 표기를 할 때 S-C로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똑같은 렌즈인데 S 플러스 C로도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이제 구면 렌즈랑 실린더 렌즈, 원주 렌즈랑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드는 표기법인데, 어쨌든 똑같은 하나의 렌즈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실제 렌즈를 보시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렌즈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쪽 방향의 굴절력 값이랑 수평 방향의 굴절력 값은 플러스 4디옵터, 수직 방향의 굴절력 값은 플러스 2디옵터예요. 각 경선마다의 굴절력 값이 다른 형태, 이런 렌즈를 바로 토링 렌즈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토링 렌즈를 표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다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첫 번째 요거는요. S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구면 렌즈를 의미를 합니다. 스페리컬 렌즈, 모든 방향에서의 굴절력 값이 동일한 렌즈, 이걸 갖다가 S로 표기를 하게 되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방향에서 굴절력 값이 다 동일하게 플러스 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옆에 요거랑 요것의 조합으로 해서 요 렌즈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지금 C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실린더 렌즈, 그죠? 원주 렌즈예요. 즉 한쪽 방향에만 굴절력 값이 존재하는 렌즈의 형태. 그래서 S랑 C랑 이렇게 결합된 그 렌즈의 형태로서 이게 만들어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지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먼저 원주 렌즈를 표기를 하실 때는 왜 한쪽 방향에만 굴절력 값이 있고 다른 쪽에는 굴절력 값이 없는 이런 렌즈가 원주 렌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방향에 따라서 굴절력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 축 값을 갖다 꼭 적어 주셔야 되세요. 근데 이 기준 축은 굴절력이 제로인 방향의 축 값을 적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린더 렌즈인데 플러스 2디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고 굴절력 제로인 값은 90축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C 플러스 2디옵터 AX 90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렌즈의 조합으로 이 렌즈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봐보실게요. 모든 방향에서 굴절력 값이 플러스 2디옵터인 이 렌즈, 구면 렌즈에다가 더하기 이러한 형태,
지금 한쪽 방향에만 C 플러스 2디옵터가 들어가 있는 원주 렌즈의 이 형태를 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평 방향은 플러스 2랑 플러스 2가 더해지기 때문에 수평 방향에는 플러스 4가 이렇게 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수직 방향을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 2, 그리고 이쪽은 0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직은 결과적으로 플러스 2디옵터 이렇게 존재하는 렌즈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렌즈를 더해줘 해서 콤비네이션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S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S 플러스 2에 C 플러스 2 그래서 S 플러스 C 표기가 되는 거죠. 어때요? 지금 만들어진 렌즈의 형태 바로 동일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세 가지 표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S 플러스 2 그리고 콤비네이션 더하기 C 플러스 2 AX 90 이렇게 적힌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까? 표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 밑에 한번 보실게요. 자, 요것 역시 보시게 되면은 모든 방향에서 굴절력 값이 4디옵터로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구면 렌즈잖아요. 요거를 이제 적어 주실 때 S 플러스 4디옵터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겠죠. 구면 렌즈는. 이렇게 적어 주실 수가 있고, 이거랑 콤비네이션 더해줘. 콤비네이션 어떤 거랑 더하면은 요 렌즈가 되느냐 보면은 지금 이러한 렌즈의 형태 한쪽 방향의 굴절력 값은 제로예요. 한쪽 방향만 굴절력 값을 가지고 있네요. 역시 원주 렌즈예요. 표기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굴절력 값 앞에 적어주시고 축 방향은 굴절력이 제로인 방향의 축 방향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원주 렌즈의 표기법입니다. 이 두 렌즈를 더해줘, 조합해줘 해보게 되면은 역시 여기 수평 방향은 더했을 때 플러스 4 그대로 가고요. 그죠? 근데 수직 방향을 보시게 되면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가 더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플러스 2디옵터로 돼서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렌즈를 이렇게도 표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표기법이 어떤 표기법이냐? S 플러스 4의 C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S 마이너스 C 표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동일한 렌즈인데 이렇게도 좀 다르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어요. CC 표기법. 자, CC 표기법은 실린더 렌즈, 원주 렌즈랑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 방향 굴절력이 제로, 반대쪽만 굴절력이 있어요. 원주 렌즈네요. 자, 표기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굴절력 값 이렇게 적어주시고 축 방향 꼭 적어주셔야 된다 했죠. 축 방향은 굴절력이 제로인 방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요 원주 렌즈 하나랑 한 매랑 더하기, 콤비네이션, 조합을 하는데 어떤 거예요? 역시나 원주 렌즈의 형태인데 굴절력이 C 플러스 4, 축 방향은 굴절력이 제로인 방향 90축. 이 원주 렌즈 한 매랑 두 개를 더해주세요. 조합을 해주세요.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수평 방향은 두 개 조합을 하면 플러스 4. 맞죠? 수직 방향 두 개 조합하면 플러스 2. 맞죠? 이렇게 똑같은 렌즈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이 렌즈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기 전환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렌즈인데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르게 변환을 할 수 있고 동일한 렌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생소해서 이해하시기가 힘들겠지만 계속적으로 요거 표기하는 방법이랑 전환하는 방법은 계속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나중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난시안을 교정할 때 이용되는 토링 렌즈의 표기법 알아봤고 전환하는 것도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